덕수궁 뒤편 정동길을 가다 보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을 만나게 된다. 이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인 정동교회다. 정동교회는 1885년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웠는데, 처음에는 한옥을 개조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신도가 늘자 1895년 공사를 시작해 1898년 지금의 정동교회를 완성한다. 정동교회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이고요. 이 정동교회는 당시에 미국의 신문물, 신사상이 들어오고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곳입니다. 이 정동교회에서는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연으로 3.1 운동에 참가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바로 유관순 열사가 있고요. 서재필 박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곳이 바로 이 정동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와 정동길 끝 정동사거리에 다다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을 만나게 된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 해방을 맞아 돌아오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를 이끌던 김구 선생도 경교장을 거처로 삼고 본격적인 고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요, 상해 임시정부는 바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이후에 청사를 바로 그 조선 총독부 청사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미 미군 군정이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덕수궁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미군 군정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교장이요, 임시정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은 친일을 했던 최창학이라는 사람의 소유 건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헌납 형식으로 임시정부에게 이 건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민족을 위한 뜻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이곳 경교장에서 순탄치 않은 길을 가게 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이는 다시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하에 남북이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할 상황에 놓이자 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1948년 4월 북행길에 오른다. 그러나 선생의 노력에도 결국 남북은 각자의 정부를 수립한다. 민족 분단을 비통해하며 제야에서 통일운동을 벌이던 때 김구 선생은 어이없게도 육군 소위이자 미군 방첩대 요원인 안두희의 총탄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1949년 6월 26일 평온하던 일요일 오전, 육군 정복 차림의 안두희가 경교장을 찾아와 선생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김구 선생이 당수로 있던 한국 독립당의 당원인 그는 별 의심 없이 면회를 허락받고 바로 집무실로 올라가 선생을 향해 총 4발을 발사한다. 선생의 남북 통일론이 정치와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게 암살의 이유였다. 김구 선생님이 서거된 이후에는요, 이제 말 그대로 지도자를 잃게 되면서 바로 이제 요원들이 와해가 되면서 경교장은 사람들 그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대사관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군의 어떤 특수 부대의 주둔지도 이용을 돼요. 그러다가 병원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서 병원 건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건물이 다시 주목이 받게 되는데, 역사적 그런 현장의 건축물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버려질 수가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여론들로 인해서 이 건물은 다시 옛 모습을 찾아서 역사의 현장,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일게 되면서 망명 생활 끝에 돌아온 김구 선생의 마지막 거처였던 경교장. 비록 그는 없지만 그의 숭고한 민족혼과 통일의 염원은 이곳 경교장에 살아 숨쉬고 있다.